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초등학생의 그 겨울방학 생활계획표, 특히 학습의 목표를 맞춰서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감되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자녀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따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고학년일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겨울방학 동안에 또 실제 생활 계획표도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랑 고등부는 또 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또 따로 겨울방학 생활계획표, 전교 1등의 생활계획표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학년인 경우는 방학 때 한 4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한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는 못하더라도요. 한자어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자어. 그러니까 생활 한자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한자어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해요. 굉장히 뭐 책을 보든지 뭐 수학을 풀든지 문장을 보면 한자어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언어는. 그래서 한자어를 반드시 좀 익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천자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요. 그러니까 생활 중심의 그 한자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 아이는 요렇게 요렇게 카드를 만들어서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학습지를 좀 했어요. 학습지를. 이게 한자어는 이게 한 3만 원 정도면 요새 그 집에 와서 한 10분 뭐 그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그게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흑토 쓸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외우게끔 의미가 들어간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 생활 한자어를 반드시 어쨌든 뭐 학습지에 도움을 받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초 생활 한자 같은 경우 그런 걸 하든 꼭 아이들이 너무 국어를 못해요. 책을 잘 못 읽고요. 어휘력이 짧아서 요새.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요. 저학년 때 좀 재미있는 수준에서 한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한자어를 꼭 첫 번째 한자를 좀 어휘를 늘리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는 1학년이든 6학년이든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봤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시절이에요. 공부 입장에서만 봐더라도 아이들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은 못하더라도요. 정말 얘는 공부가 아니구나 하던 애들도 노력을 좀 신경을 써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정말. 뭐 단기간에 몇 개월 만에는 안 바뀌는데요. 한 7,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좀 꾸준하게 아이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하면 바뀝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바뀌어요. 심지어는, 뭐, 중학교 때, 중2 때 바뀌는 아이들도 있어요. 굉장히 뭐, 수학 같은 경우도 2, 30점, 뭐, 60점 이하로 받다가, 뭐, 99점 맞고, 100점 맞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뭐냐면, 단기간에 되진 않고요. 꾸준히 쌓여가지고, 어느 때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물 주면 쫙쫙 빠지죠. 그래도 그게 다 영양소가 됩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 어쨌든 한자를 좀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맞춤법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맞춤법 필요하죠. 국어에서는 맞춤법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틀리기 쉬운 그 생활 글자들이 있잖아요, 단어들. 그런 걸 좀 뽑아서 아이들한테 맞춤법을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30개 정도 하루에 하나씩 받아쓰기 연습 있죠. 맞춤법 연습 자주 쓰는데 틀리는 것만 뽑아서 해주시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국어에서는 맞춤법을요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 연산 있죠. 기초 연산, 덧셈, 뺄셈 요거가 잘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10문제 넣으면 한두 문제만 틀려야 되는데요. 3, 4문제 틀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초 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연산 책을 사서 좀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하고 내년에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요. 그 아이들이 이건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동적이죠,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적이어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특정한 시간에 뭐 오전 11시 정도 됐을 때는 1시간 정도는 정적인 상태로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너무 막 움직이는 거, 이제 동적인 상태와 정적인 상태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뭐 우리 아이는 활발하니까 너무 부추겨서 막 움직이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좀 정적인 거, 바둑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림 그리기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렇게 정적인 것도 아이한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 연산하는 것도 정적이니까요. 그렇게 방방 뜨는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정적인 상태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 자리를 정해서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그 다음에 맞춤법, 그 다음에 기초 연산,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서 한 45분 정도는 버티게끔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학년은 뭐니 해도 체험학습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것도 뿌려보고요. 다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학년 때는 그런 체험학습이 중요합니다. 썰매도 타고요. 하다못해, 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굴려보고, 많이 해야 됩니다. 커서 하는 거랑 어렸을 때 하는 거랑은 그게 학습 효과가 틀려요. 박물관에 가서 보기도 하고, 부모님이 조금 신경 써서 체험 학습을 하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어쨌거나 초등학생 겨울방학 계획을 필수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속 터집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아이들을 잘 지도하면요,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니까요, 좀 참으시고 화이팅 하셔야 되겠죠. 네, 부모님들 모두 다 화이팅 합니다. 학생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아까 저학년일 경우 5가지 필수 핵심 계획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또 말씀 안 드렸던 것이 독서와 영어 듣기죠. 저는 저학년일 경우 영어 듣기와 그 다음에 저는 멘토조이를 추천드립니다. 단어도 이제 단어장을 그림 단어장이든 뭐든 단어를 조금씩 이제 익혀 나가는 시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듣기 유튜브나 뭐 어디 다운받아서 아니면 ITTV에서 뜻은 모르더라도 자꾸 들어보는 습관을 좀 방학 때 영어 듣기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실제
아주 공부를 잘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요. 그래서 뭐 잠깐 보시면 7시 기상하고요. 7시부터 8시까지 운동, 식사, 8시부터 9시까지 수학 문제 풀기, 9시부터 11시 책 읽기. 책 읽기는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저학년에서 독서랑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자세히 안 했는데요. 필수적으로 생활 계획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고학년인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유빈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습 계획을 한번 보죠. 물론 여기는 운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죠. 운동이나 여가는 그 상황에 맞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국어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국어는 철학자와 인물 포커스 읽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철학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철학자들이 많죠. 어린이를 위한 철학 뭐 이런 것들, 또 위인이나 이런 분들 그것들을 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 요약해 보고요.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서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뜻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제 시중에 가보면 5학년 총정리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얇은 거죠. 문제를 쭉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 예습을 하는 거죠. 6학년 교과서 지문을 읽기. 아까도 저학년에도 말했지만요. 한자 급수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하려면 어휘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자 급수 도전하기 고학년일 때도 요거를 해봤죠. 힘들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도하기 힘든데 뭐 어쩌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해줄 때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수학은 이제 복습으로요. 5학년 문제집 풀이를 했죠. 이 학생은 잘했기 때문에 응용편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이니까. 답안지를 보지 말고 끝까지 풀릴 때까지 5문제씩 풀었습니다. 답안지를 보지 않은 거죠. 이게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때는 이런 거죠. 근데 상당한 수준에 오르지 않을 때는 답안지의 모범 답안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보면 답안지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풀림 풀이 과정에는 별표를 표시했죠. 또 동화책을 읽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구출 작전 등의 논리력을 키워주는 재미있는 수학 동화 읽기도 집어넣었죠. 역시 독서는 뭐 저학년 고학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학년 문제집 풀기 기초편을 또 한 단원씩 풀어가면서 간단한 공식은 필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두 가지를 다 했죠. 5학년 복습을 하는데 응용편을 또 풀어봤고요. 또 기초편을 아무리 잘해도 기초와 응용을 같이 한 거죠. 기초를 복습을 아예 안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넘어가 보면요. 영어 동화 테이프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역시 듣기가 중요합니다. 저학년 때는요. 꾸준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부모님이나 동생, 친구들과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레스토랑, 쇼핑 이렇게 상황극을 한 거죠. 말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학년이기 때문에 저학년보다 단어 암기가 많이 필요하죠. 하루에 10개씩
단어 발음하면서 뜻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림 단어. 그러니까 이제 그림 단어장을 만드는 거죠.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빼고는요. 그래서 단어 암기장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고 그림 단어장을 누적해서 외웠다고 하죠. 하루에 1개에서 10개, 난이도에 따라서 뭐 반드시 10개 이렇게 하진 않고 컨디션이나 그 단어 난이도에 따라서 1개에서 10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틀, 2일에는 1개에서 20개,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겁니다. 누적이 전날 거 외운 거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죠. 자, 사회는 5학년 때 교과서 읽기, 뼈대 요점 정리, 큰 제목에 가지치며 요약해서 적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양질의 거기 때문에 사회 교과서를 또 읽어보는 거죠. 5학년 거는 교과서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6학년 교과서 읽기, 뭐 서점에 가서 구하거나요, 중고책방에서 구하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나 유적지, 단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검색해 본 곳 몇 군데는 직접 답사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테마를 정해서 신문이 스크립을 한 거죠. 사건 사고도 봤고.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5학년 이건 예시니까요. 5학년 교과서 읽기를 하고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나 실험해 보기. 그러니까 뭐 못했던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실험해 보는 거죠. 또 책 같은 경우 병원으로 간 명탐정 홈즈, 이런 탐구력 독서를 읽는 겁니다. 독서를 다 들어간 거죠. 국어도 독서, 책 읽기, 수학도 여기 책 읽기가 있죠. 영어는 단어 외우기로 했고요. 사회도 독서, 책 읽기, 과학도 책 읽기. 자, 6학년 선행학습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다고 하죠. 인강을 들은 거죠. 자, 요런 예시들.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험이, 문화체험 같은 거 특히 중요하죠. 문화체험. 그래서 요거를, 이런 필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요, 요렇게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게 좋겠죠. 네, 할 얘기는 많습니다. 이게 영어나 수학이나 그다음에 특히 아까 고학년일 경우는 한자를 할 때요, 사자성어 중심으로 좀 연습을 해주면 중고등학교 갔을 때 유리하니까요. 좀 그렇게 해보시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효과가 없다고 지루해 하신다고 그래서 자꾸 제가 10분 내외로 자꾸 찍으려고 하는데요. 모자란 내용들은 이어서 보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를 드렸는데요. 그 예시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이번 방학은 우리 아이가 또는 본인이 알차게, 그래도 물론 놀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끝났을 때 그래도 요번에는 이 정도는 했구나 하고의 성취감을 느끼도록, 우리 아이가 또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도록 잘 계획을 짜서 실천하도록 해보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거는 이어서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방학 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화이팅입니다. 힘드시죠? 힘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방학 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